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섭입니다. 네. 3일간의 연휴 끝에 시장이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락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반등이 나오다가 네. 다시 또 저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바닥을 다졌다라는 분위기가 좀 잡혔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시장 왜 빠질까에 대해서 부분들을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지만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참 운도 없게도 미국이 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또 그에 대한 모습을 또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빠지겠지만 네. 어쨌든 반등이 좀 이어지지 못하는 연속성이 없는 증시에서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궁금하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인데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하방에 강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콜 매도랑 풋옵션 매수까지 포함하면은 예. 대략적으로 한 800억 넘는 물량들을 지금 거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대비해서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하방에 포지션을 좀 구축해 놨거든요. 예. 가격 조정에. 그래서 과연 그럼 당연히 반대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옵션을 좀 상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틀 뒤에 옵션 만기 날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지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갑작스럽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우리가 포지션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시장의 흐름은 좀 봐야 되겠다. 오히려 개인들은 하방에 좀 많이 네, 베팅을 한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새로 고침을 저희가 한 2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아마 또 매주 다루는 이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네. 즉 인플레 공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물론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뭐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긴 하지만 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공급망 훼손, 인플레 압력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어느새 80달러가 아니라 82, 83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상승 배경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추세 자체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치킨 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유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유권은 주유권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돈은 더 쓰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유가 상승 배경은 큰 틀에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예. 뭐 일단 첫 번째는 뭐 기후 변화겠죠.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도 뭐 아시다시피 요 관련된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워낙 9시 뉴스로도 보도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 외 제외하고 새롭게 나온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사실이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졌죠. 예. 일단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그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긴 했으나 실행하기는 좀 아직 미지수다라고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으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70 초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유가, 그러니까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시추 시공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추가 사실 한 번 시공할 때 한 짧으면 2에서 길면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미국 정부 땅에 시추 허가를 안 해주겠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초의 이 건수,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누래뜨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 데이터 9월달 보니까 시초 시공 건수 또 한번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가 그 원자재 시장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 실제로 유가의 이
상방에 베팅한 이 투기 포지션 거래량이 30% 정도 급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이제 뭔가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뭔가 상방에 이제 어느 베팅하는 이 또 메이저들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 전반적인 이 비축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중 건수 관련된 부분들이 감소하는 영향들이 지금 유가가 80불을 넘어가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그렇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긴 한데 너무 좀 미흡한 섣부른 판단. 유럽은 또 이제 노드 스트림이라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러시아와 독일 간의 갈등. 근데 또 저희들도 느끼겠지만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난방유 수요가 높아지는 시즌에 네. 들어갔는데 석탄은 못 되고 있고 이게 어느 것 하나가 잘 풀리지가 않을 수 있는. 근데 또 거꾸로 이렇게 보면 또 모든 악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고 좀 굉장히 많은 어떤 원자재 단에서 이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 약간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다른 랠리까지, 다른 원자재까지 랠리를 조금은 촉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자료를 준비 못했다고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이제 기초 재료 관련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국가 통계국 사이트를 발췌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상승이 높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엑셀로 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거 딱 이 아래쪽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위에 이제 최근 상승률 이게 9월 21일부터 9월 마지막 날까지만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그러니까 최근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48%에 육박하는 게 뭐냐면 요게 요겁니다. 가성소다. 네, 가성소다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 쪽에서는 지금 가성소다랑 이제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죠. 메탄올 가격이 1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철근, 와이어 가격도 소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 석탄 가격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또 호우가 발생해가지고 중국의 그 산시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 그 석탄 이 채광할 수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또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이 코킹 석탄 관련된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이 크게 좀 나왔고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멘트 중에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있는데 통상 이제 건자재의 주요 원료가 될 수 있는 게 시멘트겠죠. 시멘트 가격이 갑작스럽게 최근 한 달 동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봤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만약에 에너지 가격의 그 순투기 포지션들, 그러니까 뭔가 메이저들이 뭔가 투기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가나 석탄 쪽으로 지금 한번 뭐 내추럴 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음은 조심스럽게 이 석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자재죠. 시멘트 쪽이 조금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게 아직은 반영이 아예 안 됐습니다.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요거는 투자 자막 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사견이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건자재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이걸 보았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됐을 때 좀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건자재 쪽, 시멘트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나비 효과 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얼마 전에 한 네.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강성화 아나운서가 네. 암모니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자재 애널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라니냐도 얘기하셨고 네. 그래서 이 라니냐와 원자재 그 암모니아를 생각해 보니까 비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진짜. 뉴스가 보니까 네. 노르웨이 야라라는 어떤 암모니아의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 생산량을 40% 이상 줄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비료 생산 글로벌 공급에서 또 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료의 원재료를 생산하는데 그 제공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걸 뭘 갖고 비료의 원재료를 만드느냐? 석탄을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을 돌려서 비료를 원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즉 비료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료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다. 이미 시작이 됐을 것 같고 그럼 비료 가격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산물 가격이 튈 수도 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튈 수 있는 압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거꾸로 비료가 쇼티지 났을 때의 투자 아이디어까지 그러니까 시멘트도 얘기하셨지만 네. 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전반적으로는 코스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만약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저는 강성호 아나운서하고 신광선 매니저 얘기를 듣고 비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예. 방금 아까 잠깐 통계 자료 보였을 때 맨 마지막에 18% 그 상승이 나온 게 농약 관련된 가격이었어요. 거. 네. 농약이었어요. 그걸 왜 빼셨어요? 얘기하실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이런 어떤 뭐 나비 효과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2차적인 효과가 이제 시멘트와 비료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럼 더 커지겠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나쁘게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은 시작의 포인트점이 시작점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가격이 갖고 가는 순기능 네. 중에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대체제 내지는 그거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는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가의 트리거는 이란이나 러시아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비료 가격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캐펙스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농산물과 관련된 거는 풍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자하면 그 사업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흉년일 때 투자하고 풍년일 때는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시멘트하고 비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종목까지 연결해 볼까요? 에너지 관련되신 내지는 원자재와 관련한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화학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을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은 결과가 연말에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결국은 코스트에 이제 비용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화학주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섹터라가 하는 게 네. 말에 따라서 실적의 이 뭔가 컨센서스가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다, 마진 남는데 비용이 증가해서 마진 남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학주가 못 간다는 경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말로는 마진이 안 남는 건 맞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 코스트 이 가격의 비용 자체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게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요자들은 쓸 수밖에 없는 논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주가 정말 네. 많이 기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뭐 기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제가 만약에 화학주를 들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오늘 같은 날에 조금 희망을 좀 찾았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한 반년 이상 누웠기 때문에 손절을 각오할 정도로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주주분들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인식, 그러니까 코스트 가격 관련된 부분의 비용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약 여기서 경기가 계속해서 재개되는 뭔가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계속 꾸준할 수밖에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 이제 건자재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멘트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강 쪽이겠죠. 철근이라든지 와이어 관련주들 아마 뭐 포털 사이트에다 여러분들 검색만 하시면은 뭐 철근, 뭐 철강, 뭐 와이어 관련주 이렇게 치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할 때는 이쪽으로 좀 뭔가 순환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발췌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종목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희 또 투자 리프레시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예. 바로 이 유가 이벤트인데 그렇죠. 오늘 유가 가격이 또 80불을 또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이벤트를 네. 한번 중간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유가가 일단 80.45달러입니다. 아직도 신중호 앵커님이 계속 1등을 유지하고 네. 계십니다. 신광선 매니저 88이었나요? 네. 88에서 4달러를 바꾸기 감축해서 찬스로. 네, 바꾸기 찬스를 혼자 썼습니다. 네, 84달러로 내려왔고요. 저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8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월 27일 최고가 기준으로 한해서 주유권 2장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1등 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네. 70달러에서 80달러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네. 뭐 마디 지수이긴 하지만 80달러가 뚫을 수 있겠냐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 방에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추동력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쌓일 수 있을 만큼 쌓였다가 또 끝나는 게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82달러선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뭐 글로벌 경제에서도 근데 고가는 사실 82불 넘어갔었어요. 야, 그렇죠. 넘어갔다가 네, 종가가 좀, 이렇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27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세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본다면 자동차인데 네. 지난주에 자동차에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오늘도 하락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버틴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상승 탄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네. 뭐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죠. 제가 뭐라고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일단 뭐 제가 리서치를 이제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현대차 결국 현대차 기아차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얼마 전에 뭐 저도 여러 증권사 뭐 이제 레포트들 보면서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이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내용들이 쇼티지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도달을 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또 재미있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동감을 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에 또 이제 계약을 하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일단은 올해를 넘겨야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동차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부분 때문에 사실 아실 거예요. 계약금을 30만 원, 50만 원 넣어놓고 결국은 우리가 인수받을 때, 차량 인수할 때 사실 이제 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실적이 이제 딱 잡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를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피크아웃 부분도 굉장히 공감한다. 이건 공감한다는 바인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 예, 현대차 관련주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5개를 지어놨습니다. 현대차가. 네. 예, 공장 이제 베이지 1공장, 2공장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사실 사드 보복 사드 배치 이전에 한번 지어놨었거든요. 캐파라지 증설해 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을 좀 공략해 보겠다. 중국을 거점으로 이제 직결지를 활용해서 뭔가 아시아 증시, 아시아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사드가 터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이 해외 기업에서 함부로 구조조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중국 이 노동자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이 베이징 공장들을 좀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공장 매각권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여지가 있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조금 유지할,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에 좀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에다가 반도체 쇼티지 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깔려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좋게 보면은 이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피해 업종으로 사실 자동차가 제일 먼저 다가오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거에 대한 뭐 대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뭐 많이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파니까 이런 우려는 좀 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반도체나 2차 전지, 하물며 제약이나 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대비해서는 뭐 PBR이나 이런 것들이 싸긴 한데 버티는 건 맞지만 상승으로는 여전히 중국 쪽 이슈가 조금은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그렇다면은 조금은 장기적인 아니면 중기적인 이상의 뷰를 주실 것도 같은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제 만도가 지금 4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그나마 보합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뭐 별로 안 빠지는, 뭐 상대적으로 강하고 만도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어찌 보면 신차 판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아직도 좀 그에 대한 또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 아직은 좀 해결된 모양이 좀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저는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계속 현대모비스. 제가 현대모비스를 한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려서 28만 원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현대모비스가 얼마 전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캐파 증설 그렇죠. 그리고 EGMP, 스케이트보드 판이라고 하죠. 거의 독보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는 부품주이지만 이제 뭔가 사업에 대한 다변화, 플랫폼을 좀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내가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것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낮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움직여야지만 다른 쪽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현대모비스를 1등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쉽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갈 길을 가는지 못 가면 이제 자동차 업종도 아직도 못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월 중에 현대모비스 10월, 11월 중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또 그러니까 현대 전체적인 그룹에서의 키맨 아니면 키팩터로서 역할하는지는 조금은 봐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가 오늘 또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주제가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이와 관련해 좀 대안이 될 법한 주제를 오늘 준비하셨다 들었어요. 저는 그냥 좀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미국 왜냐하면 시장으로. 이게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멜린치에서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네. 2013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멈춰 있었던 고난행군 4년 동안 진행했지만 미국 S&P 500 지수는 3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그레이트 노테이션인지 조건은 다 충족돼 있습니다. 단기 채권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만 떨어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나오면 미국 주식이 오히려 강세를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에 대한 고민과 투자 전략들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에 유튜브에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오늘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